자,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재개 공고 어제 나왔죠.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은 내일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, 자,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 과제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전환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실상 오리코기에 대해서 재개 결정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아주 짤막한 그런 입장만 내놨던 것 같은데요.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 대통령은 문재인으로 뽑았지만 적어도 이 탈핵 내지 반핵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60%에 대한 그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국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을 좀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그런 자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더불어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정책적 혼란 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와 같은 야당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 그 말씀하신 드린 대로 그 국민에 대한 메시지에서 어느 정도 선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릴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모이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. 어떤 소리를 했냐면은 우리 참 잘하자. 잘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정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것이 그냥 우리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전에 임하는 각오, 그 철저함으로 임하자 이런 거거든요. 사실상 이 공론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전제가 상당히 좀 무리한 전제가 있었죠. 물론 어제 그런 결정이 나오고 났는데 청와대에서는 감동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를 바로 받는 것이다. 이런 건데 이게 좀 애써 그런 어떤 자위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. 어찌됐건 이제 공약이 철회된 것입니다. 네.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. 이게 공론화하는 것이 사실 뭐 저도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1988년도에 도입된 미국의 제도입니다. 실제로 스탠퍼드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런 공론화 제도인데 뭐 표면 추출해서 그게 대표성 있는 사람이 뽑아서 여기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이제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에요.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그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. 그냥 의견 알아보는 그런 수기하는 그런 참고용 자료라 회의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금융통화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그 나이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렇게 공론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원전이라든가 아주 복잡하고 정치 이념적 갈등이 아주 첨예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탈원전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공론화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제 또 이 건에 대해서도 또 정치권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? 지금 사당 사색입니까? 아니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? 지금 그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 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라죠. 사과해라. 예,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본인이 탈원전 정책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빚어진 일이니 결국 사과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. 정의당은 사실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또 반대를 좀 그러니까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마 신고리 원전 공사가 중단되길 바랬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다 지금 이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이제 그 비평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동안에 본인의 그 주요한 공약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의료보험, 그러니까 건강보험 이제 보장성 강화 부분도 그렇고 뭐 일종의 이제 쇼하듯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주요한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딱 이 사안에 대해서만 공론화에 붙인 겁니다.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.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나머지는 그냥 본인들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겠는데
이 신고리 원전 오르코기 이거는 공사 이거 중단을 하고는 싶으나 또 이게 또 상당한 정치적인 또 이 부담도 좀 따르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걸 일부러 이 사안만 공론화에 붙인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 격이 전 돼버렸다라고 좀 봅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약간 좀 출구가 사실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출구를 지금 마련해 줬는데 그것도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금 지어줬다. 이번 시민참여단이. 그러니까 탈원전, 그러니까 원전 축소는 계속해 나가되 이 신고리 원전 공사는 그냥 재개를 해라. 이건 한쪽은 보수 쪽에서 좀 좋아할 만한 얘기고 한쪽은 진보 쪽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를 동시에 메시지를 지금 이제 남겨준 거거든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좀 가장 얻은 것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왜냐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만 1천억입니다. 그 1천억 정도를 다 국민 세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. 진짜 그 1,000억 원, 2천억, 1,000억 정도 되죠. 1,000억 정도 1,000억인데 이 1,000억 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? 사실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수업료 치고는 꽤 비싼 수업료인데. 그렇습니다. 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우리가 지금 뭐 1,000억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껌값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업 중단을 통해서 1,000억 원을 손해를 입혔다라고 했으면은 그와 같은 결정을 했던 사람은 그 회사를 반드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. 결국 뭐 그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업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형제 간의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그냥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냈는 사이에 어떤 기회 비용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손실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.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란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이죠.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장 큰 근거가 모든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국민의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공론화라는 절차를 도입했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과정에서 어떤 1,000억 원 이상의 어떤 세금이 든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소재 적어도 어떤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1,000억 원은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청와대에 납득할 수 있는 사과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제 간접 민주주의가 시행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낙후됐다.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강합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이 이제 도입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인데요. 이 1천억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. 실질적으로 공사 자재, 이 보관하는 보관료, 그 다음에 여기에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이자 비용, 그 다음에 여기에 필수 인력에 따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에서 1,000억 정도인데 이 돈을 어디서 다 물려줘야 되냐면은 한순에서 다 물려줘야 됩니다. 이게 지난 7월 24일 날에 공사 중단을 의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2,783억 정도가 있습니다. 그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이 1,000억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. 근데 한수원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한수원에서 우리가 물려줄 필요가 있겠느냐, 이 정부에서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법령 검토를 하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일시적인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손실금을 정부에 물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법적 해석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대로 1,000억 한수원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공론화위원회 결성하면서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나? 46억이 들었습니다. 그거 하는데 이 46억이 들었는데 이 필요한 직접 비용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생긴 사회적 갈등 비용도 있다는 것이죠. 어떤 뭐 모험적인 답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발생된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국정 현안마다 이러한 부분이 도입될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디펜스할 것이며 이걸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타협을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숙제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. 네, 뭐 1,000억 큰 돈이죠. 만약에 또 세금을 했다면은 세금은 내 돈이죠, 사실은. 남의 돈도 아니고. 네. 자, 주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깊이 연구하고 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에요.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그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. 그냥 의견 알아보는 그런 수기하는 그런 참고용 자료라 회의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게 특정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금융통화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그 나이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이렇게 공론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원전이라든가 아주 복잡하고 정치 이념적 갈등이 아주 첨예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탈원전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공론화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
이제 또 이 건에 대해서도 또 정치권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? 지금 사당 사색입니까? 아니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? 지금 그 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 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라죠. 사과해라. 예,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본인이 탈원전 정책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빚어진 일이니 결국 사과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. 정의당은 사실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또 반대를 좀 그러니까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마 신고리 원전 이 공사가 중단되길 바랬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더불어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정책적 혼란 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와 같은 야당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 그 말씀하신 드린 대로 그 국민에 대한 메시지에서 어느 정도 선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릴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네. 우리가 이제 흔히 모이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. 어떤 소리를 했냐면은 우리 참 잘하자. 잘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국정에는 연습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것이 그냥 우리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전에 임하는 각오, 그 철저함으로 임하자 이런 거거든요. 사실상 이제 공론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전제가 상당히 좀 무리한 전제가 있었죠. 물론 어제 그런 결정이 나고 났는데 청와대에서는 감동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효과를 바로 받는 것이다. 이런 건데 이게 좀 애써 그런 어떤 자위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. 어찌됐건 이제 공약이 철회된 겁니다. 네.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. 이게 공론화하는 것이 사실 뭐 저도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1988년도에 도입된 미국의 제도입니다. 실제로 스탠퍼드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런 공론화 제도인데 뭐 표면 추출해서 그게 대표성 있는 사람이 뽑아서 여기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자,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고리 569기 건설 재개 공고 어제 나왔죠.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은 내일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,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 과제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전환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실상 569기에 대해서 재개 결정을 함으로써 상당 부분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아주 짤막한 그런 입장만 내놨던 것 같은데요.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그 대통령은 문재인으로 뽑았지만 적어도 이 탈핵 내지 반핵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60%에 대한 그 국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국민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을 좀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그런 자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이 신고리 원전 공사는 그냥 재개를 해라. 이건 한쪽은 보수 쪽에서 좀 좋아할 만한 얘기고 한쪽은 진보 쪽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를 동시에 메시지를 지금 이제 남겨준 거거든요.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좀 가장 얻은 것이 좀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분명히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왜냐 그러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만 1천억입니다. 그 1천억 정도를 다 국민 세금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. 진짜 그 1,000억 원, 2천억? 1,000억 정도 되죠. 1,000억 정도 1,000억인데 이 1,000억 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? 사실 이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수업료 치고는 꽤 비싼 수업료인데. 그렇습니다. 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우리가 지금 뭐 1,000억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껌값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업 중단을 통해서 1,000억 원을 손해를 입혔다라고 했으면은 그와 같은 결정을 했던 사람은 그 회사를 반드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. 결국 뭐 그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업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형제 간의 분쟁이 생겼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그냥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냈는 사이에 어떤 기회비용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손실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.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란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이죠.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장 큰 근거가 모든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국민의 지금 이제 약간 비판적인 그런 이제 그 비평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동안에 본인의 그 주요한 공약 사업들을 국민들에게
굉장히 좀 이렇게 인상 깊게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의료보험, 그러니까 건강보험 이제 보장성 강화 부분도 그렇고 뭐 일종의 이제 쇼하듯이 굉장히 이제 그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주요한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딱 이 사안에 대해서만 공론화에 붙인 겁니다.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.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나머지는 그냥 본인들이 주도해서 끌고 나가겠는데 이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이거는 공사 이거 중단을 하고는 싶으나 또 이게 또 상당한 정치적인 또 이 부담도 좀 따르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걸 일부러 이 사안만 공론화에 붙인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 격이 전 돼버렸다라고 좀 봅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약간 좀 출구가 사실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출구를 지금 마련해 줬는데 그것도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방향으로 결론을 지금 지어줬다. 이번 시민참여단이. 그러니까 탈원전, 그러니까 원전 축소는 계속 해 나가.